말단 병사의 전설 제21장 연방 수도의 한 고급 주택가. 비대한 중년 남성이 넓은 발코니에 서서 아래 정원에 주차된 대형 수송차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차량의 화물칸에서 장지우 비서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급히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장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다.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중년 남성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갔나? 그는 급히 태도를 바꿔 공손하게 돌아서며 말했다. 예, 장 비서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 각하라고 불리는 인물은 다름 아닌 국안부 장관 천유진이었다. 천유진은 중년 남성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소. 대선이 되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아주 멋지게 등장하시겠군. 비대한 중년 남성도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 쳤다. 평소 각하의 큰 배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죠.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각하. 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자주포 전함 제안서를 대통령께 낸 군부 인물이 누군지 알아냈나? 그건 저희 쪽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각하의 정보망으로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천유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대통령 입에서 누가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도무지 그 인물이 누군지 알 수가 없소. 심지어 실존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장난을 칠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이 멍청한 설계를 밀어붙였는지 모르겠군. 그 자주포 전함 말씀이십니까? 중년 남성은 얼떨떨하게 물었다. 그래, 자네도 그 성능 잘 알 텐데. 그런 거야 모포 한 방이면 끝이잖아. 숫자가 많다는 거 말곤 아무 쓸모가 없어. 원수께서도 반대할 만하지. 천유진의 말에 중년 남성은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천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또 부품 빼먹었나? 순식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각하? 더 이상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은 천유진은 말을 끊었다. 그건 됐고 내가 부탁한 물자는 준비됐나? 중년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미 100톤은 확보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수천 톤도 더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유진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내가 성공하면 당신네도 이득을 보게 될 거요. 감사합니다. 각하. 중년 남성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천유진은 정원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후후, 다행히 그 사건 덕분에 원수께서 유니폼 벗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지. 그 양반도 섣불리 대리인을 밀어붙이진 못할 테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판이 아주 복잡해졌을 거야. 중년 남성은 그 사건이 뭔지 궁금했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알면 죽는다. 그래서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서 있었다. 원수부. 오명진 원수는 가상의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알겠다. 그러곤 화면을 꺼버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얇은 컴퓨터 카드 하나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카드 위에 자주포 전함 설계도가 떠올랐다. 잠시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던 오명진은 갑자기 손에 힘을 주더니 그 카드를 찢어버렸다. 카드는 몇 조각으로 갈라지며 쓰레기통으로 던져졌고 그의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곧 재밌어지겠군.
자주포 전함 훈련 기지.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첫 실전 훈련이란 말이야. 기지 전역에 우렁찬 고함이 울려 퍼졌다. 훈련 중인 전함 내부. 강진우는 꽤 흥미로운 표정으로 가상 투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판 위로 투사된 화면엔 후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병참 인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류시오와 다른 팀원들도 각종 시스템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지하 기지에 갇혀 훈련만 하다 드디어 실제 우주 훈련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십 일간의 훈련이 우주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구성되긴 했지만 진짜는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 우주에 나가기 전에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기지 지휘실. 리나서 소령과 지휘관 친하는 커다란 스크린 속 바쁜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친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훈련 끝나면 저희 다시 전투기 조종사로 복귀하나요? 리나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싫어. 친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닌데요. 소령님 계급이면 시급 구축함 지휘도 가능한데. 왜 굳이 조종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거든. 훈련만 마치고 복구한다고. 게다가 너도 느꼈겠지만 이번 자주포 전함 훈련도 전투기 훈련이랑 비슷하지 않았어. 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명령을 받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 하지만 군령을 어길 순 없잖아. 결국 억지로 온 거지. 리나서는 어깨를 으쓱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친하는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령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이 자주포 전함들여 성능 데이터 다 보셨잖아요. 말 그대로 A급 초계정보다도 더한 포화용이잖아요. 수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면 진짜 쓸모없는 수준이고 심지어 방어력도 구축함 주포 한 발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훈련 담당이 전투기 조종사라니. 도대체 군부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친하는 점점 흥분한 듯 목소리가 떨려왔다. 리나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나도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전함을 만들었고 왜 전함 경험 없는 초급 장교들을 지휘관으로 앉히고 왜 우리 같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붙였는지. 정말 이유는 하나, 그냥 다같이 전장에서 터질한 뜻밖에 없어 보여. 친하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울먹였다. 왜요? 왜 우리 군은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는 거죠? 리나서는 친하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바꿀 순 없어. 할 수 있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야. 리나서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오명진.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우리 전부 당신 손에 쥔 도구일 뿐이야. 자주포 전함 내부 작전지휘실. 장관님, 전원 준비 완료했습니다. 진아 부관이 딱딱한 자세로 보고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지휘탑에서 이륙 명령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명령 내려오면 불러. 그는 손만 휘저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아는 조금 머쓱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처음엔 34연대랑 괜히 친한 척하더니 일부러 술 퍼마시게 해서 사고치게 만들고 결국 헌병대에 잡혀가게 만들고 징계 기록까지 남겨버렸다. 복수심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야. 몸으로도 맞고 기록에도 오점 남고 승진길도 막히고 이건 뭐 군 생활 완전 망친 거잖아. 진아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한테 밉보이면 진짜 끝장일 수도 있겠다.
차라리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허세 부릴 때가 낫지? 지금처럼 조용히 눈빛만 차가워지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다. 하지만 정작 강진우는 아무 생각 없었다. 그저 기분 좋게 연방 함선 스펙 자료를 읽고 있었을 뿐. 제일 허접한 건 A급 초계적. 이게 바로 포화용이라는 거군. 그래도 우리 자주포 전함보단 훨씬 낫네. 탑승 인원 100명, 주포 3문, 부포 13문, 어뢰 발사구 4개. 방어력은 20. 내 전함은 방어력 10이니까. 진짜 포화 중에 포화. 인생 참 고달프다. 강진우는 화면을 넘기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어라? 초계정에도 ABC 등급이 있다고. 레벨 올라갈 때마다 인원 20명 추가, 주포 2문 추가, 부포 3문 추가, 어뢰 2개 추가, 방어력 플러스. 시급 초계정이면 총 140명, 주포 8문, 부포 22문, 발사구 8개, 방어력 30.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네. 다음은 구축하. 300명, 주포 12문, 부포 22문, 발사구 12개, 방어력 40. 이것도 ABC 3가지 등급 있네. 최고 등급은 500명 탑승, 주포 22문, 부포 42문, 발사구 22개, 방어력 60. 우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든든하지. 강진우는 손가락을 딱 튕기며 다음으로 넘어갔다. 자, 이제부터 진짜 대물 나온다. 순양함, 전함, 항모, 잠수함. 시작해보자고. 순양함. 탑승 인원 5,000명. 우와. 주포 100문. 이게 자주포 전함에 달린 핵추진 포랑 같은 거네. 이건 뭐, 자주포 전함 100대가 한꺼번에 쏘는 거잖아. 부포 200문, 어뢰 100개, 방어력 100. 미쳤다. 전투기 10기, 백병전 부대 2개. 뭐야 이거, 괴물 아냐. 강진우는 숨을 헐떡였다. 하하, 이거 진짜 부럽네? 다음은 전함. 어라, 인원은 2,000명. 순양함보다 근데 주포 300문, 전부 핵, 부포 500문, 방어력 200. 이건 뭐 전신이 포구인 강철 요새잖아. 근데 어뢰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백병전 부대도 없어. 순수 포격용인가 보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부디 전투에서 이런 놈이 안 나타나길. 전함 한 대면 우리 같은 자주포 전함 수천 대는 순삭이겠네. 그 다음은 수송선. 5등급까지 있고 방어력 5, 무장 없음, 인원 5명. 이건 뭐 그냥 트럭이잖아. 기뢰정, 레이더 정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네. 크기랑 기능만 다르고 다 무장 없음, 방어력 낮음, 인원 5명. 이거 설계자 같은 사람 맞지? 대놓고 복붙한 티가 나는데. 어머. 드디어 나왔다. 항공모함. 디자인 이쁘다. 주포 없음, 부포 200문, 발사구 500개, 방어력 300, 인원 2만 명. 전투기 3,000기. 백병전 부대 30개. 이건 뭐, 이동형 요새네. 미쳤다. 어라, 이건 뭐야, 시커먼 개. 잠수함. 인원 1,500명. 주포 없음, 부포 없음, 발사구 600개. 탐지율 10. 거리 100까지 안 보인다는 건가? 몰래 접근해서 어뢰 일제 사격하면 전함도 날아가겠다. 얘네도 꽤 괜찮은데. 강진우의 이 유쾌한 혼잣말은 전함 앞 모든 이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다들 멍하니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왜 저렇게 재밌게 보는 거지? 강진우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내려다보며 씩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번뜩 하고 내리에 떠올랐는지 벌떡 일어섰다. 좋아. 난 순양함 지휘관이 될 거야. 지휘실 안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웬? 강진우는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사람 많지? 포도 많지? 발사구도 많지? 전투기 있다. 백병전 부대도 있다. 전부 다 있다. 와, 완전 드림 전함이야.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플래그십이지. 그 침 나온다 진짜. 그는 어느새 황홀한 표정으로 상상에 푹 빠져 있었다. 순양함의 함교 한가운데에 서서 수천의 함대를 지휘하는 자신. 좌우의 멋진 여부관들, 정중하게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하지만 그가 혼잣말하며 소리를 질러댈 동안 함교 안에 있던 부하들은 전원 그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뭐야, 저 사람. 지금 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와중에 침까지 흘리고 있어. 강진우는 주변 시선을 느끼고 흠칫. 바로 얼굴을 정색하고 헛기침을 크게 한 뒤 손을 등 뒤로 돌려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휘탑에서 출동 명령 안 왔나? 아직입니다. 진아가 얼른 대답했다.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 강진우는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마치 진짜 순양함 함장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함교를 나갔다. 강진우가 전함 밖으로 나가자 평소 단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 없는 엄격한 부포사 안지훈이 가장 먼저 푸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았지만 어깨가 계속 떨리는 걸 보면 얼마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 다들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곧 전염처럼 번졌고 함내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류시오는 주위 동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하, 설마 우리 지휘관의 엉뚱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다니. 이제 다들 그를 싫어하지는 않겠지?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강진우의 진짜 성격이 우연히 드러난 덕분에 모두가 그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그를 가식적이라며 꺼려했지만 지금은 그 허세와 과장스러움이 의외로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34연대를 조용히 박살내고 징계 기록까지 남긴 그 사건조차 이제는 좀 심한 장난꾸러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이 통하면 어느 순간 벽은 사라지는 법이다. 한편 전함 및 이미지 망했어. 그동안 쌓아온 카리스마 다 날라갔어. 강진우는 전함 및 그늘에 쪼그려 앉아 울상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후방보급 병력들이 전함의 에너지와 탄약을 주입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무언가 차갑고 금속성 있는 것이 그의 목덜미를 툭 닿았다. 으악! 강진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펄쩍 뛰었고 뒤를 돌아보자 눈에 익은 노장상교가 서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건 바로 강진우가 전에 선물했던 희귀주 시무주 병. 아직도 안 마셨냐고요? 강진우가 거수경례 자세를 취하자 노장은 손을 내저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만 풀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게. 안 깨나. 아직 차내 순번까지는 멀었어. 그는 전함을 떠받치는 구조물의 등을 기대고 푹 앉더니 강진우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강진우는 얼떨떨했다. 사람이라. 앉아서 얘기해본 게 언제더라.
게임에 빠져 부모랑도 말이 없었고, 훈련소에선 로봇들만 있었고, 군대 들어와선 허세만 부리다 보니 실제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건 생애 처음이다. 조금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멀리 후방 병력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만 보았다. 노장은 슬쩍 웃으며 물었다. 왜 말이 없나? 대화 주제를 못 찾겠나? 그래, 어쩌다 군인이 된 건가? 그게요.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대답했다. 대학 가기 싫고 일찍 사회 나가기도 싫어서. 그냥. 노장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했구먼? 신병 훈련 마치고 바로 소위 계급 받은 걸 보니 훈련 성적은 꽤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목표는 뭐지? 강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전 원수가 되고 싶습니다. 원수. 노장은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근데 왜 원수가 되고 싶은가? 강진우는 마치 교수라도 된 듯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원수는 군 최고 지휘관이잖아요. 수십만 함대 휘하에 두고 포효하듯 명령하고 복지 최고, 연금 든든, 은퇴 후 삶 안정 완전 대박인데요. 노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싶다고. 근데 말이야, 원수가 꼭 최고는 아니야. 그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또 의회가 있어. 지휘만 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지. 그럼 예산도 맘대로 못 써요. 예산 집행은 원수 권한이 맞긴 해.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가 한 해 한 번씩은 예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게다가 전쟁 상대를 결정하는 건 원수가 아니라 정부야. 원수는 단지 어떻게 싸울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럼 대통령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노장은 웃었다. 의회 의원 2만 명 전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자신 있으면 도전해보시게. 대통령이란 자리는 원수보다 더 어려워. 두 명? 강진우는 손가락 2개를 세었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에이, 몰라요. 뭐 어쨌든 원수나 대통령이나. 너무 머네요. 노장은 조용히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정부랑 군대는 원래 나뉘어 있어. 하지만 진급하고 싶으면 결국 정부 파벌과도 엮여야 해. 지금의 시스템은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지. 강진우는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말했다. 원수 되는데 방해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방해하면? 저한테 혼쭐 날 거려. 노장은 그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방금 그건 야망가의 눈빛인데. 평소에는 단순해 보이던 이 젊은 소희가 순간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을 한 것이다. 자네 같은 소희가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어찌 상대하겠나.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자네 바로 퇴역일세. 그때 갑자기 류시오가 입구에서 달려왔다. 장관님, 지휘탑에서 출동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 드디어.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좋아. 출발이다. 그는 도약하듯 뛰어올라 전함으로 들어갔다. 노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군.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교한 여우 같기도 하고. 이 녀석, 진짜 뭔가 할지도 모르겠어. 노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함을 뒤로하고 걸어갔다. 전함에 올라탄 강진우는 곧장 지휘석에 앉아 통신장교 천이서에게 물었다. 지휘탑에서 언제 출발하라고 했지?
그의 얼굴엔 어느새 평소의 얼빠진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침착한 냉정함이 가득했다. 조금 전 망가진 이미지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천이선은 즉시 대답했다.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좋아. 각 부서 준비는 완료됐나? 강진우가 눈빛을 번득이며 물었다. 전원 준비 완료. 부관 진아가 신속하게 대답했다. 강진우는 가볍게 손을 휘저었다. 지휘탑에 출발 요청 보내고 아래 보급팀 철수시키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천이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보통 훈련 중에는 생략하던 절차였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 기본적인 절차를 스스로 챙긴 것이다. 천이선은 순간 놀랐다. 이 사람이 의외로 기본은 잘 아는군요. 그녀는 즉시 지휘탑과 통신을 연결했고 지하 경납고의 후방 병력들도 서둘러 전함에서 손을 떼고 강화유리 뒤로 철수했다. 거대한 구조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잠시 후 전함 전체가 지하 통로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고 통로 입구에 선 것은 압축 공기가 분사되며 전함은 완전히 지면 아래로 사라졌다. 강진우는 투사 화면을 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이 기지 출입구가 지하였구만. 딱 보면 하수도 터널인데. 실제로 전함은 원형의 긴 지하 터널 위에 놓인 자동 수송 레일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다. 통로가 끝날 즈음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 마리가 빠르게 손을 놀렸다. 준비 완료. 안전장치 가동. 다음 순간 탑승자 전원의 의자에서 자동 안전 프레임이 솟아올라 몸을 고정시켰다. 출발. 마리가 버튼을 눌렀다. 곧 전함은 강하게 떨리며 발사체처럼 터널을 따라 날아갔다. 불과 수십 초 만에 앞쪽 벽면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전함은 마침내 지상으로 튀어나왔다. 동력 변환 완료. 마리는 즉시 동력 모드를 우주비행 모드로 전환하고 전함은 더 빠르게 대기권을 돌파했다. 10여 분 후 우주 진입 완료. 안전장치 해제. 마리의 말이 떨어지자 고정 프레임이 스르륵 사라지고 모두가 몸을 펼 수 있게 되었다. 강진우는 스트레칭을 하며 투덜거렸다. 진짜 자주포 전함이 뭐냐. 이건 거의 민항기 수준이잖아. 우주 가기 전에 안전벨트나 매고 있고 언제쯤이면 커피 마시며 여유롭게 플래그십 타고 별을 누비려나. 모두는 각자의 업무로 분주했고 천이서가 화면을 보며 보고했다. 장관님, 집결 좌표는 S3245, X2234, Z444, Y341입니다. 좋아. 출발. 강진우는 말하곤 푹 가고 지휘석에 기대었다. 어차피 또 집합 후나 팀 나눠 훈련이겠지. 실전처럼 바로 시작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마리는 좌표를 자동 조종 시스템에 입력했다. 좌표 입력 완료. 자동 항법 시작. 도착까지 30분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각자 시스템 점검에 몰입했다. 그런데 삐빅. 강진우는 화면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 여자의 얼굴? 웃고 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저건 컴퓨터 언니? 설마. 그런데 다음 순간 꽈꽈. 전함이 강하게 흔들렸다. 모두 의자에 처박히듯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강진우가 소리치자 마리가 간신히 버튼을 누르고 확인하더니 소리쳤다. 속도 2G. 모두 충격에 빠졌다. 광속원 지도 말이 안 되는데 2G. 이 전함이
동력 담당 남희영과 서리나가 이를 악물며 콘솔에 매달렸다. 출력 200%. 발사구 과열. 곧 녹습니다. 자동 항법 해제가 안 돼요. 마리가 절규하듯 외쳤다. 주 컴퓨터. 먹통입니다. 진아도 부들부들 떨며 보고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진우에게 쏠렸다. 강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생각했다. 아, 역시 컴퓨터 언니 진이군. 같이 쇼핑 안 간다고 이러는 거야. 3번 거절했더니 바로 테러냐. 그때 전함은 좌우로 급격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모두 휘청휘청 날아다녔다. 손잡을 틈도 없이 휘몰아쳤다. 완전 아수라장. 그러다 갑자기 전함이 멈췄고 통신 스피커에서 합성 음성이 흘러나왔다. 목표 도착. 자동 항법 해제. 조종권 확보. 마리가 운전석에 복구하며 외쳤다. 다들 한숨 돌리며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순간 저기. 이령민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 수천 척의 자주포 전함이 도열해 있는 거대한 함대가 펼쳐져 있었다. 레이더 확인 완료. 전부 우리 편입니다. 에르와가 외쳤다. 투지 속도 덕분에 5분 만에 도착이라니 미쳤네? 이령민이 감탄했다. 오, 우리 자주포 전함들 이렇게 모이니 꽤 폼나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시큰둥했다. 수백만 함선을 게임에서 다뤄본 그에겐 수천 척은 별 감흥이 없었다. 연결해. 합류하자. 네. 천이서와 마리는 동시에 대답하고 함대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단, 다시는 자동 항법은 절대 안 쓴다는 다짐과 함께